연분홍빛 우리 누나. 이 수필은 한 8년 전에 MBC 여성시대에서 방송된 글입니다. 서양 화가 김수영이 쓴 것 맞고요. 자, 지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분홍빛 우리 누나. 누나, 복숭아꽃이 좋아, 사과꽃이 좋아? 연분홍빛 복숭아꽃이 좋지. 봐봐, 저기 온 들판이 분홍색으로 가득 널려 있는 거 봐봐. 너무 보기 좋지 않아? 그치? 이쁘다 정말. 연분홍빛이 너무너무 이쁘잖아. 사과는 맛은 있지만 꽃은 역시 복숭아꽃이지. 그럼 두루덕이 많다는 은버들 우리 동네 뒷산에는 요즘 복숭아꽃이 만발하여 노고질이 우는 온 들판에 예쁜 꽃 분홍색 잔치판이었다. 거기다 이렇게 해걸음이 지는 들에 놓아 기르던 송아지가 집에 가고 싶다고 음매하고 길게 울어대는 저녁 보리쌀 안칠 때쯤이면 하늘에 널려있는 양털구름도 연분홍색으로 얼굴을 살포시 붉히기 시작한다. 긴 대낮에 눈부시게 하얗게 빛나던 양털구름은 처음 야박하게 손바닥만하게 발그스레 하다가 해가 기울어 하계산 자락에 걸리면 이내 복숭아꽃처럼 온 하늘이 노을로 붉게 물들어 하늘과 땅, 온 천지가 세상에서 제일 큰 초대형 스크린처럼 꽃분홍 천지가 되었다. 누나와 나는 이제 갓 나온 올챙이 옆에 송사리 붕어가 노는 개울뚝 길을 걸으면서 나물 캐던 바구니를 옆에 끼고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가고 있었다. 누나는 언제나처럼 그 노래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입에 물고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단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그러면 나는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누나 몰래 돌을 던져라. 냇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라고 엇박자로 노래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집에 도착하여 누나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 봄나무를 씻고 있노라면은 이상한 냉기가 온 집안을 휩쓸고 있었다. 엄마는 평소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봄나무를 보고 많이 캐왔다고 칭찬을 해주던 모습은 사라지고 누가 왔는지 누가 나무를 씻는지 아무런 반응도 없이 아궁이의 부지깽이만 자꾸 밀어대고 있었다. 엄하신 아버지는 사랑방에서 혼자 헛기침을 하고 계셨다. 무서운 침묵이 감나무 울타리 마당 아래 짓누르는 속에 누나가 정적을 깨기 시작한다. 한 번만 그 소리 더하면 나 팍 죽어버릴게요. 여운의 저수지에 푸동등 빠져 팍 죽어버릴게요. 나물 씻던 누나가 부엌에 엄마 보고 들으라고 일부러 두레박을 바닥에 세게 내던지며 악을 쓰자 엄마는 아궁이에 불을 떼다 말고 부지깽이를 높이 들고 나오면서 이 망할려나 어서 뒤져 어서 네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가서 뒤어져 이년아 내 눈에서 없어지란 말이야. 엄마가 씩씩대며 입에 거품을 물고 고무신 한 짝이 훌러덩 벗겨지며 달리고 누나는 뒤를 힐끔힐끔 훔쳐보며 대문 밖으로 내달려 이장대 골목으로 사라졌다. 우리 집 두 여성 거두가 이런 살벌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사랑방에 목침 베고 코고시던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기척도 없이 헛기침 소리만 간간히 들렸다. 그렇다. 1960년 초 그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누나는 이제 갓 20을 넘긴 애송이 처녀였다. 누나는 시골 촌구석 여자치고 얼굴이 너무도 예뻐서 인기 최고였다. 동네에 나서기만 하면 어른들이 칭찬이 자자했고 읍내 머스마들은 일부러 우리 마을 어기까지 원정 와서 서커스 보러 갑시다. 읍내 양장점에 꽃무늬 기지 좋은 거 있던데 한 벌 사줄까 하며 누나를 꼬셔보려고 가시를 부리고 애를 태우곤 했다. 그런 누나를 아주 특별히 점찍은 어른이 있었는데 우리 면에서 제일 갑부에 속하는 버들거울 한약방 이씨 어르신이었다. 그 어르신이 우리 아버지와 장터에서 만나 이런저런 얘기 끝에 우리 누나와 그 집 외아들과의 혼담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 누나와 혼사가 이루어져 사돈이 되면 우리 집에 논 5마지기 하고 암소 1마리를 결혼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었다. 당시 우리 집은 가난한 집이라 겨우 논 2마지기와 소출이 작은 자갈밭 한 떼기와
전부여서 봄철 보릿고개 때에는 식량이 모자라 보리죽, 조당죽, 시래기죽, 학교 가는 나의 점심 도시락을 싸주지 못하던 생활보호 대상자였기에 그 제안은 우리 아버지를 최고의 기분으로 몰아갔다. 그 혼담이 있던 날 장터에서 돌아오시던 아버지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대문에 들어오시던 모습은 그때까지 본 아버지의 모습 중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 외아들이었다. 당시 좋은 시대라 남자가 25 넘으면 완전 노총각이라고 하던 때인데 그 아들은 37에 말을 더듬으며 항상 비실비실 웃고 다니는 모자라는 바보였던 것이다. 반면에 피부가 곱고 콧날이 오똑하며 눈이 빛나던 긴 생머리 찰랑찰랑 예쁘디 예쁜 우리 누나가 그런 남자에게 시집가라고 하니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엄마는 누나가 듣던 말던 하루 종일 군시렁군시렁 혼잣말처럼 얘기했다. 그 집에 가면 노른 두루덕 들판 눈에 보이는 모든 논이 그 집 것이며 이제 그 논이 다 내 것이 되고 우리 집도 살판이 나는데 제발 고집 좀 그만 피우고 눈 꾹 감고 시집가라. 응? 라고 하며 통사정을 했다. 엄마는 때로는 성질을 부리다 구스르다 애걸복걸 몇 달째 누나와 바늘 같은 냉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튿날 누나가 긴 겨울이 끝나고 새봄을 맞이하기 위해 봄빨래를 할 때였다. 개울가에서 솥단지를 걸어놓고 장작으로 삶아 빨던 바지 적삼과 이불 빨래를 하다 동생인 나를 불러 조용히 속삭였다. 영아, 나 그 집에 시집 갈까? 그럼 너 쌀밥 도시락 먹고 떨어진 양말 끼워 신지 않아도 되는데. 그 말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난 바보 싫어. 학교 가다 그 바보한테 친구들이 돌멩이를 던질 때 나는 일부러 딴 애들보다 더 큰 돌멩이를 집어서 던지고 그랬어. 그리고 누난 보들고 올 춘식이 형 좋아하잖아. 누나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더니 어깨를 들먹이며 꾹꾹 울기 시작했다. 이튿날 아침 엄마는 아침도 안 지으시며 문지방에 걸터 앉아 퍽퍽 소리내어 울고 계셨다. 아버지도 말 위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보면 담배만 뻐끔뻐끔 피우셨다. 집안은 누나가 새벽에 서울행 시외버스를 타고 무작정 상격을 한 뒤라 완전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나는 아침을 얻어먹지 못하고 허기진 배로 그냥 책보를 메고 터덜터덜 자갈길을 지나 시우리 들길을 가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 가는 길에 기분은 날아갈 것만 같았다. 누나가 함께 걷던 복숭아꽃이 만발한 언덕길을 지나 눈부신 아침 햇살을 띄우며 흘러가는 개울가를 지나다 누나 생각에 나는 털퍼덕 주저앉았다. 누나 고마워. 나는 누나가 서울로 도망갈 걸 최고로 잘한 거라 생각해. 우리 누나 최고. 누나 서울가 다시 오지 마. 그리고 잘 살아. 나는 조그맣게 말했다. 누나가 보고 싶어 참았던 눈물은 하염없이 쏟아졌다. 하늘에서 노고지리가 같이 울고 은버들 뒷산 뻐꾸기 울어대는 소리를 하루 종일 들으며 그날 나는 언덕이 걸터 앉아 하루 종일 학교에 안 가고 누나 생각을 했다. 연분홍 빛깔 곱디 고운 우리 누나는 그렇게 은버들에서 사라지고 내 가슴 속에만 깊숙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참으로 야속하게도 우리 누나는 몇 년이 흐르도록 집으로 편지 한 장 없었다. 누나가 그리도 좋아하던 복숭아꽃이 몇 번이나 피고 지고 하다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겨우 그토록 보고 싶던 누나를 만날 수 있었다. 아이고 이놈의 지집에 이 애미 속을 그렇게 썩히더니 엉엉엉. 아이고 이놈의 지집에 엉엉엉. 그날 누나는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왔다. 하얀 광목 보자기에 송판으로 된 뒷밥 같은 그릇에 하얀 가루 재가 되어 은버들 우리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보고 싶던 우리 누나는 30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다가 그 봄날 복숭아꽃이 눈꽃처럼 바닥에 하얗게 떨어지던 그날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 고향 땅에 돌아온 것이었다. 누나의 유품 속 일기장에는 서울에 가서 처음 종로구 어딘가에서 식모살이를 하다가 시내버스 차장으로 2해를 보냈고, 이어서 청계천 몇 가의 제품 공장 시다바리로 있었고, 얼마 뒤 미싱을 배워 밤낮으로 그 미싱을 돌렸다고 한다. 누나는 독한 마음으로 하루 15시간씩 잔업과 잔업 속에 돈을 모아 한 해 2해 저금을 했다고 한다. 통장에 솔곳지 않게 돈이 모였는데 어찌 노사분규가 일어났고, 누나는 그 속에 선배 언니들의 호령으로 어느 단체 건물 속에 들어갔다고 한다. 예쁜 우리 누나는 경찰과 대치하고 그 혼란한 사태 속에서 불의의 사고로 죽은 것이었다. 이제 보고 싶은 우리 누나가 죽은 지 온 반백년, 62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도 이제는 늙어서 검은 머리가 명주실처럼 흰 머리가 되어 봄바람에 날리며 지난해 봄 그날 누나가 죽어 나의 가슴에 묻히던 그날 홀로 쓸쓸히 고향을 찾았다. 이젠 아무 연고도 없는 고향 땅, 충청도 시골, 고개 넘고 도들을 건너 작은 내가 흐르는 흑백영화 같은 은보들이었다. 일부러 연분홍빛 복숭아꽃이 필 무렵을 택해서 그 옛날 연분홍빛 꽃처럼 순박한 미소가 아름답던 누나를 찾아간 것이었다. 고향에는 내가 아는 어른들은 모두 안 계시고 난 모르는 사람들이 새로 단장한 깔끔한 주택에서 살고 있었으며, 누나와 같이 나물 뜨덕 걸어가던 긴 개울가 언덕 자갈길은 아스팔트가 깔끔하게 깔려 있었다. 복숭아밭은 거의 다 사라지고 2군데 겨우 남아 있었다. 나는 조용하면서도 착잡한 감상에 젖어 그 복숭아꽃 내음을 맡으며 쓸쓸히 걷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디에선가 누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아, 연분홍빛 복숭아꽃이 너무 이쁘지? 그치? 사과는 맛있기는 하지만 꽃은 복숭아꽃이 훨씬 예쁘지? 그치? 내 얼굴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누나, 맞아. 세상에서 제일 보기 좋은 게 연분홍빛 복숭아꽃이야. 맞아. 흑흑흑. 누나, 흑흑흑. 보고 싶어. 누나가 좋아하던 소월시가 생각났다. 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랴 얼서러워. 누나는 진두강 가람가에 와서 웁니다. 오랍 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밤이 되면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 옵니다. 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양호가 김수영이 실제 겪은 이야기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